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네, 네, 영상 촬영이에요. 오늘은 회계 관리 메뉴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네, 회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쵸.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뭐, 네, 규모가 작던 크던지 상관없이 네, 모두가 사용하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 기능 설명할 것도 많고, 네, 네, 재밌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회계 관리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뭐 회사 카드로 얼마 사용한 다음에 이거 어디에 썼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네, 그런 거 좋죠. 네네, 회사 카드 쓰는 거 좋거든요. 네, 그쵸. 든든하죠. 근데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제 뭐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네. 어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네네. 관리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아, 해주시면 될 것 전부 같아요. 다. 네, 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회계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통장, 카드, 현금 입출을 어디에 썼는지 용도 정의하면 계정 원장과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간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현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카드 쓰거나 뭐 계좌 이체하거나 계좌이체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용도 정의하면 회계 처리가 된다. 근데 용도 정의가 어떻게 되냐? 네, 회계가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전문 지식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이 회계적인 용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용도 정의를 키워드로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먹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복리후생비라고 정리하지 않고 네. 그냥 점심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음, 관련한 이제 계정 과목이 나타나요. 네네. 그러면 이게 복리후생비일 수도 있고 출장비일 수도 있고 접대비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관련한 계정 과목들이 나타나고 네네. 거기서 선택하면 회계가 끝나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다 알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제 검색을 하면 네, 관련된 키워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용도 정의다. 네. 그렇게 키워드로 용도 정의하면 이제 거래처 미수금 미지금도 관리가 되고 네. 어떤 계정으로 얼마나 입출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지출은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그쵸. 99%는 제 회사의 자금은 은행 기록과 카드사 기록에 있는데 네. 저희는 요거를 가져오기를 해요. 가져오기. 네, 가져오기를 해서 그러니까 은행의 계좌 내역, 계좌 입출 내역, 그리고 네네. 카드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우리 시스템으로 가지고 와요. 그 데이터를 아, 그대로 네네. 가져와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데서 얼마를 네. 썼다, 아니, 네. 얼마가 들어왔다. 아, 이런 내용들을 입출금 내역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입출금 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그 가지고 온 거에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로 네.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현금을 쓰실 일도 당연히 있죠. 그쵸. 그럴 때 보통 뭐 현금 영수증 증빙을 하신다든지 하실 텐데 저희가 현금 영수증 내역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지고 오고요. 네. 그렇게 가져오지 않고 그냥 현금만 어디 썼다. 네. 그렇게 또 정리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끝. 회계가 끝이다. 네. 다 됐다. 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말로만 들었을 때는 한번 봐야 정확히 알 것 그쵸. 같아요. 봐야 네네. 알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일단 회계관리 메뉴 같은 경우는 좌측 메뉴 세 번째 회계관리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정리, 장부, 기초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쓰는 순서대로 정리, 장부,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네네. 이제 보통 제일 먼저 쓰신다고 하면 요 기초부터 쓰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초부터 쓰셔야 돼요. 네.
요 기초 메뉴 보시면 계좌 정보 등록, 계좌 담당 지정, 카드 정보 등록, 카드 사용자 지정, 관리 항목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요 기초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계좌랑 카드 정보를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등록을 해야 그래서 되니까. 이제 네.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인증서, 네. 카드 같은 경우는 공동인증서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네.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계좌랑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네. 그 계좌나 카드에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담당자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회사에서 계좌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메인 매출 대금을 관리하는 계좌고, 네. 이거는 회사 뭐 급여 나가는 계좌고, 네. 뭐 경비 관리하는 계좌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네. 메인 매출 관리하는 직원한테 메인 매출 통장을 아, 담당자로 지정을 네. 하고, 뭐 경비 관리하는 직원한테는 경비 통장을 담당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카드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카드 같은 경우 여러 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팀별로 줄 수도 있고 뭐 직원별로 주실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면 그 카드는 뭐 영업팀이다. 그럼 영업팀 누가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카드 사용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담당자들은 네. 내가 담당인 계좌 카드만 보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아, 요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씀인지 네.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또. 네. 네.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네네. 요 관리 항목 같은 경우도 지금 뜬구름처럼 조금 이해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이것도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초 정보 등록을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좌 카드 있으면 가져오기 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 이렇게 있어요. 네, 통합 가져오기라고 되어 네, 있네요.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 들어가서 네. 이제 계좌,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가지고 오는 걸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네.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메뉴에서 키워드로 또.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통합 통장, 통합 카드 메뉴에서 네. 통장 전체, 카드 전체를 시계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조회를 하는 화면인가 보네요. 네, 조회를 하는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계좌나 카드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그냥 네. 정말 현금을 쓴 거다. 그러면 네네. 지금 보시는 현금 출납장 메뉴에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 메뉴에서는 통장 카드 정리 외에 네. 기타 증빙이라고 해서 네. 뭐 사진비. 관리비 청구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 혹은 우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사진을 찍어서 이 증빙으로 첨부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받으러옴 지급어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통장 정리 담당 지정, 카드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네. 권한을 받은 담당자로 지정된 분들은 이제 통장 정리 담당 지정, 카드 정리 담당 지정에서 키워드로 해당 계좌나 카드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메뉴가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담당자를 지정하신다고 하신다면 네. 요 통장 정리, 카드 정리, 뭐 통합 통장, 통합 카드 이런 메뉴들은 메뉴 권한은 빼주시고 네네. 요 담당 지정 메뉴를 열어주시면 아, 이제 정보를 좀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본인이 담당자로 지정된 것만 관리할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부입니다. 정리를 열심히 하셨으면 네. 왜 웃으시죠? 정리를 열심히 하셨다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봐야 하잖아요. 그쵸. 일계표 보실 수 있고요. 네. 계정별 원장, 계정별 집계장,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대출계좌, 외환계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요 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면에서 좀 더 네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순서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기초부터 네. 시작을 등록 하도록 먼저. 등록 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계좌 정보 등록 메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임시 데이터를 넣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네네. 화면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아, 부탁드리고요. 네. 계좌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무것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면이고요. 네. 요 목록에는 이제 등록한 계좌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계좌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목록에서 선택해 주시면 요 계좌 상세 내역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이제 계좌를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하나 나타나고요. 1번 인터넷 뱅킹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인터넷 뱅킹인지 개인 음. 인터넷 뱅킹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지금 기업 인터넷 뱅킹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면 두 번째로는 은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요 은행에서 이렇게 지방은행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요 은행 목록에 없는 계좌를 등록을 하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요 하단에서 개별 등록하기 버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개별 등록하기 통해서 계좌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네. 가져오기는 안 되고요. 입출 내역을 엑셀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업로드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뭐 증권 계좌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일단 가져오기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국민은행 선택하고 다음 버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면요. 팝업 화면이 바뀌었죠. 인증서 추가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인증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사용할 인증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서를 추가하실 때는 은행에 접속 가능한 공동 인증서여야 해요. 아, 네네. 네, 금융 인증서, 뭐 네. 브라우저 인증서 그런 거 말고. 안 되고요. 네네. 공동 인증서로 은행으로 접속이 가능한 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네. PC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인증서 암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네. 있네요. 네. 이렇게 인증서도 추가되었고 처음에 선택했을 때 국민은행 선택을 네네. 했잖아요. 그 인증서로 국민은행 접속하면 지금 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서 등록할 통장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지금은 위에 있는 거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계좌 저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계좌 저장했으면 담당자 지정을 해야겠죠. 네. 담당자 지정 메뉴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좌 담당자 지정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보시면 좌측은 등록되어 있는 계좌 목록이 계좌들이. 나타나요. 네네. 계좌 목록이 나타나고 사용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빈 값으로 보이시죠? 네. 지금 아무도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계좌를 선택하면 이 우측이 이제 이 계좌의 담당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이력도 관리가 되거든요. 담당자 추가 한번 해볼게요. 네. 담당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목록이 나타납니다. 네. 네. 여기서 캔디에게 네. 그 담당자로 지정할 직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네. 캔디를 선택을 했고요. 네. 2명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렇게 2명 가능하시고요. 네.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 사용 시작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부터 종료일을 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네. 이렇게 종료를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네. 무기한으로 담당 지정하겠다. 네네. 그래서 무기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쭉. 날짜 지정이 네. 되고요. 네. 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담당 지정이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민 963 통장에 2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지정이 된 거를 확인을 네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 지정이 되면 네네. 이 사용자는 여기 보시는 담당 지정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네네. 권한을 사용자는 이 통장정의 담당 지정 메뉴에 접속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저 계좌 별칭은 수정이 안 되나요? 계좌 별칭이요. 계좌 네. 별칭은 계좌정보 등록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 정보 있으세요. 등록 메뉴에서요? 네. 네. 그러면 카드 정보 등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드 정보 등록 메뉴입니다. 카드 정보 등록도 계좌 정보 등록이랑 메뉴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 목록에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나타나고요. 네. 하단에서 선택된 카드의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추가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추가 버튼 누르시면 익숙한 팝업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네. 기업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기업 카드 입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 카드 등록을 할 건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계좌랑 조금 다른 점, 네. 두 개네요. 방법이.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카드 사용자별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그리고 꼭 회사 카드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카드나 이런 부분들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있군요. 네, 국민카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카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요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요. 여기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네네. 거를 늘려서 여러 개 한 번에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등록할 카드 번호 입력하고 다음 눌러주시면요, 인증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인증서 없으시다면 인증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인증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선택 누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지금 입력한 카드 번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카드를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카드 정보를 등록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카드도 사용자 지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네. 근데 한번 이 밑에 카드 정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보여요. 아, 네네. 상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별칭을 수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 카드명 여기 나타나고요. 네. 요 카드 번호 보기 버튼 누르면 요 카드가 어떤 카드 번호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마스킹 처리되어 있으나 네네. 카드 번호 보기 통해서 전체 카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요 카드가 분실되거나 네네. 아니면 갱신 기간이 도래해서 네.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 카드 갱신 재발급 버튼 눌러서 새로운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네네. 저장을 해주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 내역이랑 새로 네네. 갱신한 카드랑 똑같이 같다. 같이 해서 네네.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드 사용자 정보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네. 이 카드 사용자 정보 버튼 누르면 카드 사용자 지정 사용자 메뉴로 정보. 네네. 들어오거든요. 네네. 네. 이 메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카드 별칭 입력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관리 여부가 지금 사용 보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사용 처리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카드 정리할 때 네네. 카드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보존은 더 이상 이 카드는 사용은 안 하지만 내역만 갖고 있겠다. 아. 요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거래 가져오기는 이제 가져오기를 사용을 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 정보 등록 메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사용자 지정 메뉴입니다. 네. 네, 익숙한 화면이죠. 네. 구성이 같네요. 네, 네. 지금 사용자 0명이고요. 네. 이 카드에 사용자가 우측 화면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아무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담당자 추가 버튼 통해서 담당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직원들이 나타나고요. 네. 직원을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복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은 저는 캔디에게 주겠습니다. 네. 사용 시작일을 2월 1일부터 한 달만 주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무기한 버튼 눌러주시면 무기한으로 이 카드 담당자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카드 사용자로 저장이 되었고요. 네. 네, 이렇게 담당자로 저장을 했는데 네. 삭제하시면 권한 빼주시는 거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한을 받으시면 네네. 담당자께서는 이 카드 정리 담당 지정 메뉴만 열어주시고요. 권한을. 네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카드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이 배정받은 카드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항목? 관리 항목이 뭔가요? 관리 항목 메뉴는 통장이나 카드 정리할 때 네. 관리 항목에 입력해 놓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관리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요 관리 항목별로 통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입출 내역을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서 네. 요거를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삭제하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따가 통장 정리 메뉴에서 관리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가져오기 결과 팝업창이 나타나면 네. 이렇게 가져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건수도 나오네요. 네, 지금 입출 내역은 160건, 카드 승인 내역은 7건 가지고 왔고요. 네. 요거는 이제 파란색 영역이고 네. 또 하나의 빨간색 영역이 있는데요. 오류가 나거나 하면 네네. 여기서 이렇게 못 가져왔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져온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기간 선택 가져오기 진행했는데요. 최근 내역 가져오기도 있어요. 네네. 요 최근 내역 가져오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가져오기 한 내역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가져옵니다. 단 최근 30일 이내 3,000건 이하의 내역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용하실 때 가져오실 때는 기간 선택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고 네. 맨날 가져오기 하신다고 하시면 요 최근 내역 가져오기 메뉴에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인증서 연동 영역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건 어떤 거냐면 요 인증서 연동 영역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 것들은 네. 인증서랑 매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짝꿍이 맺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짝꿍을 맺어줘야 하는데 네. 만약에 요 인증서에 똑같이 짝꿍 지어주면 돼 라고 네네. 하면 선택하셔서 네. 인증서 연동 버튼 누르시면 팝업창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 선택하고 연동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 인증서 아니고 다른 인증서야 네네. 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클라우드 인증서 추가 버튼 눌러서 네. 여기서 이제 인증서를 새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인증서를 추가를 하시면 이제 짝꿍이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등록된 인증서랑 같이 짝꿍을 맺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짝꿍이 다 맺어진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가져오기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요 아이디 패스워드 통합 개별 가져오기 요 아래쪽 영역은 어떤 거냐면 아까 카드 등록할 때 아이디 네네. 패스워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요 인증서처럼 똑같이 아이디 패스워드별로 가져올 가져오기를 수 진행을 있는.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카드 매출해서 여신금융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 저희 메뉴 중에 요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요 기능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통장 정리 기능으로 왔습니다. 네네. 통장 정리 기능에서 이제 많은 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 저도 한번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예습을 하고 오셨나요? 네네.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영수증 정리, 현금 출납장 모두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통장 정리를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상단 보시면 통장 별칭해서 등록되어 있는 통장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누르면 바뀌고요. 네. 하단에서 기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은행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간 선택할 때 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하나씩.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를 하겠다. 아니면 1월에서 2월을 하겠다. 아니면 12월만 하겠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그냥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 부분 되게 편한 기능이거든요. 그쵸. 물론 달력 설정해서 지정하실 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연별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제 조회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서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서 이 목록에서 거래 내용까지 네네. 이 영역은 계좌 내역이랑 똑같아요. 가져온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가져온 내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 내역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언제 출금하고 입금이 어떻게 됐고 잔액이 어떻게 됐고 거래 내용이 뭐였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 우측 항목부터 정리 내역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정리한 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매출 대금 수금으로 정리가 됐고 2월달 매출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요 건건이마다 요 우측에 파란색 연필 버튼이 있어요. 네. 파란색 연필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열리면 요 키워드 그쵸. 제일 네. 처음 말씀드렸던 키워드 메뉴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관련한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출금 영역에 출금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요. 네. 커피다 커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먹은 거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항목에 지금 이제 간식 및 식음료로 이렇게 들어왔죠. 네.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끝이에요. 회계 처리가 끝인데 네. 그럼 여기 이제 간식 및 식음료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이렇게만 정리할 수 없잖아요. 더 그쵸. 자세하게 정리하고 그쵸. 싶잖아요. 왜 썼는지 다 적어줘야죠. 왜 썼는지만 적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금건이니까요. 이게 매입대금 지급건이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 매입대금 지급건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거래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네. 어떤 거냐면 매출 매입 관련한 키워드는 네. 요 거래처 영역에 입력이 꼭 되어야 돼요. 아,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거래처 영역에 초성을 입력하면 네.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가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입력할 때, 아, 내가 이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거래처가 어디야 네. 라고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 잔액 계산할 때 1,000만 원 지급한 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 내용으로 경비 혹은 급여 이런 키워드일 때는, 네. 아이고, 저 급여도 이제 누구한테 급여를 줬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직원을 네네.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거래처하고 직원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요게 이제 관리비 출금된 거야,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요 관리 항목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관리 항목이 어떤 거냐면, 아, 이게 네. 건물 관리비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서울 사무실 거야. 네네. 혹은 뭐 인천 창고 관리비야,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고 싶은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 요거는 서울 사무실이야 라고 입력을 쭉 해주시면 서울 사무실로 관리 항목이 입력된 입출금 건들만 따로 보실 수가 있는 아, 거죠. 모아서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인천 창고로 입력된 것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을 만한 게 보통 사무실 여러 계시거나 네. 뭐 법인 차량 관리하시거나, 법인 네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주유비, 주차료 이런 부분들, 보험료 네. 이런 부분들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안내 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희가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프로젝트 초성을 입력하면 네.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나타나요. 네네.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별로 네. 입출금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해당 프로젝트로 얼마만큼 입금이 들어왔는지, 출금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네네. 여기 프로젝트 관리 메뉴가 있거든요. 네. 이 메뉴에서, 아, 이 프로젝트에서 입출금이 어떻게 일어났다, 매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상단 영역 안내를 드렸고요. 이 네.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이 내역에는 메모하시고 싶으신 거 메모해 주시면 돼요. 네. 네.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로 해서 선수금 입금된 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금 계산서 찾기 버튼 누르면 지금 요 발행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네네.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네네. 요 통장 입출 건하고 요 세금 계산서하고는 짝꿍이다. 네. 근데 여러 건으로 나눠서 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짜리 계산서가 매핑이 된다고 네. 하면 요 매칭 적용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요 세금 계산서는 1,000만 원짜리 매핑이 돼 있고 네. 통장에 찍혀 있는 나머지 780만 원은 또 다른 건이랑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 찾기 통해서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계약서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견적서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 PDF나 이런 자료 첨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요 기타 증빙 찾이라고 해서 기타 증빙에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지만 네. 그 기타 증빙 찾기 버튼 통해서 우리 시스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네.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증빙을 네. 여기에 요 내역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었는데요. 네. 방금 파일이, 전에 1,000만 원 정리한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붙었죠. 네네. 건물 관리비라는 키워드로 항목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네. 평진특수 프로모션 납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첨부한 세금계산서 첨부 파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기타 기타 증빙. 증빙 네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하나만 보면 아 요게 지금 계약서가 어떤 거였고 세금계산서가 어떤 거였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요거는 검은 글씨인데 네. 요거는 이제 흐린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요거는 다르네요. 네, 어떤 거냐면 요 거래 내용이 네. 지금 크레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요 크레몽이라는 거래 내용을 네. 요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매출대금 수금으로. 매출대금 수금으로 정리를 네네. 해서 기존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다 뭐 더 이상 뭐 작업할 거 없다 네네. 그러시면 여기 체크 버튼이 있죠. 네. 눌러주시면 그냥 똑같이 딱 들어가요. 자동으로 정리해주네요.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같은 경우에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간단하게 네. 내용이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플러스 버튼이 있던데 저희가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정리할 때 이걸 누르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쪼개기라는 기능인데요. 네네. 이게 400만 원짜리 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500원은 이체 수수료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395 네. 요 금액은 매출대금이다. 그래서 뭐 거래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요 500원은 뭐 수수료야. 이렇게 이제 네네. 구분해서 네네. 금액을 나눠서 한 번에 나갔지만 네.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건이었죠? 방금 누르신 거, 네, 그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삭제 버튼 누르면 이 정리된 게 삭제가 돼요. 건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건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삭제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정리 내용만 삭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내역은 사용을 안 하겠다. 네네. 관리하지 않겠다. 이 내용은 관리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네. 요 화면에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삭제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숨기기 처리해 주시면 지금 이제 400만 원짜리 내역이 숨기기가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숨기기 포함으로 검색하시면 여기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숨기기 포함 있고 미정리, 자동정리 대상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정리는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보네요. 네네. 하하. 제가 예습을 하면서 다 정리해왔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건 여기서 네네. 이렇게 검은 글씨로 박혀 있지 않고 네. 정리가 되지 않은 건들을 따로 네. 모아서 아 요거는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건을 삭제해 볼게요. 이거 정리 내역을 삭제한다고 하셨으니까 삭제를 하면 지금 내역이 사라지고 미정리로 이렇게 네, 되네요. 이렇게 미정리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자동 정리 대상은 자동 정리 대상은 네네. 예전에 요 거래 내용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리했었습니다. 안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자동 정리 대상이에요. 기록이 있는 사람들, 있는 내역들이 내역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거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상세하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네. 뭐 조회기한 이렇게 선택하고 네. 거래 내용을 K준 컴퍼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K준 컴퍼니만. 네, K준 컴퍼니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거래처, 직원, 관리 항목 다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입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네. 출금 이상, 이하, 정확한 금액 이렇게 통장 내역 찾을 일이 있거든요. 그쵸. 다 있죠.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일단 통장 정리 설명 다 드린 걸까요? 네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자,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도 가져오기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요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 있는 최근 내역 가져오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장 정리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심화학습. 심화학습. 네. 네. 일괄 정리 기능이에요. 네. 일괄 정리 기능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일괄 정리 기능으로 넘어온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네. 조회 똑같이 하고요. 네. 일단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자동 정리 대상 일괄 정리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그 연두색. 이렇게 네.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었잖아요. 네. 요 회색을 그냥 다 확정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누르셔야겠어요. 작업하실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번에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한다면 누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던 거니까 똑같이 하면 돼. 그럴 경우에 네. 일괄 정리 버튼 눌러주시면 그대로 쭉 들어가고요. 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자동 정리 대상. 요 파란 버튼 누르지 않고 네. 그것들 그냥 다 자동 정리 해버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키워드에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이렇게 좀 키워드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 항목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건이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펼쳐서 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할 거야. 이렇게 네. 하실 때 요 통장 일괄 정리 기능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제가 그 예습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연필 버튼을 눌러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K준 컴퍼니의 거래 내용이 이제 보통은 그렇게 작업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혹은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담당자가 직원이 원래는 이모 씨였는데 김모 씨로 바뀐 거예요. 그럴 경우에 22년도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다 이거 이모 씨로 했는데 어떡하지? 해서 K준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직원을 다 황진이로 해놨는데 이게 내역은 같지만 황진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면 매출 대금 수금이고요. 거래처 아무데나 이렇게 원하시는 피해부동으로 해주세요. 피해부동으로 하시고요. 직원을
김유신. 네. 원래 김유신이 담당자라서. 그리고 혹은 관리 항목으로 추가할 게 있었는데 작업을 다 하지 못했다 하시다면 이게 관리 항목으로 새로 뭐 입력하셔도 되고요. 신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전부 다 체크한 상태에서 최상단 내용으로 일괄 정리. 최상단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여기 정리한 내용으로 밑에 내역들도 다 정리를 한 번에 하겠다. 와우.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됐고요. 그렇군요. 케이준 네. 컴퍼니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거래 내용으로 K준 그럼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말 그대로 일괄 정리할 수 네.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괄 정리는 되었고 네, 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통장 일괄 정리 2 메뉴인데요. 네네. 지금 보면 거래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네네. 거래 내용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SMS 수수료 19건. 건수가 네. 펼쳐보면요. 네. 통장별로 이 일자에 이렇게 출금된 건들이 있는데, 네, 요게 SMS 수수료로 정리가 지금 다 거래 내용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네네. 요거를 지금 지급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입력을 하고, 요렇게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고, 최상단 정리 내용으로 거래 일괄 정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기능이네요. 네. 그러니까 통장 정리 1은 통장 일괄 정리 1은 네네. 거래처였나요? 조회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죠? 일단 잠시만요. 이렇게 보는 방식이 네, 다른 것 네, 같아요. 똑같이 지금 이제 최상단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고세 까먹었을까요? 네네. 그러네요. 이렇게 거래 내용별로 네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머리가 굳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장 일괄 정리 첫 번째 거는 연필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 계좌별칭을 맨 앞에 나오게끔 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괄 정리 2 2번에서는 저희가 거래 내용이 앞으로 나와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은 같지만 이제 뭐가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네, 그래서 이쪽에선 조회할 때는 거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밑에 내역은 계좌별칭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같아요. 네. 요거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내용 건별로 네네. 일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통장 일괄 정리 1은 네. 요 안 펼치고 정리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거래 내용 건별로도 정리할 수 있고. 네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계좌정보 통합통장 관리 항목 키워드 추가 요청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요건 이제 그 패밀리 메뉴들인 거거든요. 세트네요. 세트 메뉴들. 보시면 계좌정보 등록 메뉴를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다시 통장 정리. 통합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좀 통장 정리 메뉴는 요거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이제 뭔가를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네. 작업판. 작업하는 화면인데, 네. 이 통합통장 메뉴는 그냥 보는 용이에요. 보는 용. 네. 보는 용이어서 여기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첨부된 것들을 보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통장별 지금 통합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통합통장은 요
여러 개의 통장들을 시계열로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엇갈리면서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합계가 해서 나오네요, 네, 여기는. 그래서 입금이 총 이렇게 됐고 추금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메뉴가 요 통합 통장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회 당연히 다 똑같이 되고 여기선 다른 점이 이제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항목 들어가면 아, 이제 관리 항목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알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 이거 잘못했어. 네, 요런 경우 관리 안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삭제하실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키워드 추가 요청 버튼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통장 정리하면서 커피 이렇게 쳤었잖아요. 입력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아, 거기에 이런 키워드도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네.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고 요청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담당자가 아, 요런 키워드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검토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키워드 추가 진행하니까요. 이렇게 키워드 추가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고 길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장 정리 설명드린 것 같고요. 네, 통화통장 네, 말씀드렸죠. 네, 조회. 네, 여러 건의 통장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쭉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시계열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입금과 출금 건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리된 내역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통합통장은 들어오시면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보존 보이기. 네. 아까 전에 계좌 사용이 상태가, 있고 네네. 보존이 있었는데, 네, 보존은 지금 사용하진 않지만 네, 내역은 갖고 있어야 돼. 그 내용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카드 정리 메뉴입니다. 네, 이 카드 정리 메뉴 같은 경우는 통장 정리랑 똑같아요. 네네. 똑같은데 지출만 있는 거예요. 네. 입금은 네, 없고, 이제, 카드는 지출만 하니까요. 네네. 지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자세한 기능은 통장 정리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상단에서 카드 그리고 조회 기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목록에서 이 네, 좌측은 카드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카드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고 이 우측은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기 전에 이 영수증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매출 좀. 매출 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있으니까 종이 영수증 따로 모으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필 버튼 눌러서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네, 똑같이 생겼죠. 키워드 입력해 주시면 계정 과목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택하시고 매출 매입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처, 경비, 즉 급여 관련한 키워드일 경우에는 직원 입력해 직원. 주시고요. 관리 항목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사무실이다, 인천 창고다, 그렇게 관리 항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젝트 있다면 등록된 프로젝트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내역에 메모 메모, 있으면은 네, 네, 뭐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네,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있다면 세금계산서 첨부하실 수 있고요. 파일 있다면 파일 첨부하실 수 있고요. 등록되어 있는 기사증빙 첨부하셔야 한다면 기사증빙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정리가 완료가 된 거고요. 네. 삭제 버튼 누르면 이 내역이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정리한 정리된 걸. 네, 내용만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아, 요 내역 같은 경우는 안 봤으면 좋겠어. 관리를 네. 안 해야 될 것 관리 안 같아. 하겠다. 여기 숨기기 버튼 통해서 숨길 수 있습니다. 삭제는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검은색 글씨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회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요건 어떤 거냐면, 아, 기존의 종로김밥에서 쓴 거를 식대로 입력을 했네. 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초록색 체크 버튼 누르면 이것도 식대다. 네, 확정한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숨기기 안내 드렸죠? 숨기기 한 내용 포함해서 줘야 할 건지. 네. 그리고 여기서 카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자동 정리 대상.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는 요거를 자동 정리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것들만 모아서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상세하게 항목, 거래처, 직원, 관리 항목 등등등등등으로 검색해서 거래를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져오기 버튼은 통합 가져오기에 있는 최근 내역 가져오기랑 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 정리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통장 정리랑 유사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세트 메뉴들 있죠. 네. 세트 메뉴들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일괄 정리 메뉴 들어오시면은요, 여기서 키워드 똑같이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 식대다. 이거는 작은 식대다. 이렇게 쭉 펼치지 않고 한 줄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렇게 입력하신 거는 저장 버튼 통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자동 정리 대상 일괄 정리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 내역들, 네. 지금 SMS 이용료는 지급 수수료라고 기존에 정리를 한 건이거든요. 네. 이렇게 회색 글씨로 표시가 된 거는요. 자동 정리 대상 일괄 정리 버튼 누르면 그렇게 생긴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네. 확정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일괄 정리 2입니다. 네. 네. 아니, 요거를 설명 안 드렸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요걸 설명 안 드렸네요. 통장 정리에서 보셨죠? 동일한 네. 거래에 대해 일괄 정리 또는 정리 내용 초기화다. 네. 지금 선택한 게 요 맛있는 거를 드셨죠? 네. 요거를 백은 식대라고 처리할 거야 라고 하고, 요 아래 내용들은 똑같은 가맹점에서 사용된 네네. 내용들이거든요. 요거를 최상단 정리 내용으로 거래 일괄 정리하면 여기에 정리된 내용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이고요. 카드 일괄 정리 2는 여기서 요걸 말씀드렸어야 돼요. 하나씩. 네,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 펼치지 않고 쭉 한 번에 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드 정보 등록 메뉴는 카드 정보 등록하는 요 하단, 네. 요 카드 정보 등록 기초에서 설명드렸죠. 메뉴로 넘어가고요. 네. 관리 항목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네, 관리 항목 메뉴로 넘어가고 키워드 추가 요청 버튼 누르면 요 키워드 추가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세트 메뉴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통합 카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 카드도 통합 통장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조회하는 화면인가? 조회하는 화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카드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각각 보지 않고 한 번에 시계열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보실 수도 있고 각각 카드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조회된 것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영수증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영수증이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표. 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네. 보존 보획이 되어 있는데요. 네. 카드 상태값에 네. 사용 사용, 입고 보존이 보존. 있는데요.
거기서 보존해 놓은 내역들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출납장 메뉴입니다. 통장 정리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다만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좀 많죠. 가져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목록에서 현금 출납장 작성된 내역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현금 지출 버튼, 현금 수입 버튼이 있어요. 네. 현금 지출 버튼 누르면 이 지출일, 지출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지출일은 만약에 1월 31일이다. 시간은 18시 30분 15초에 했다. 네. 금액은 5만원이고 요걸로 야간 식대를 결제했습니다. 이 홍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키워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네. 거래처 직원 관리하고 프로젝트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메모하실 수 있고 세금계산서, 파일, 기타 증빙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은요. 네, 지금 1월 31일자로 야근 식대에 5만원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요 상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거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현금 수입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하단에서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요 현금 출납장에 있는 내용들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현금 출납장의 세트 메뉴 네. 현금 기초 등록입니다. 현금 기초 등록은 어떤 거냐면 네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네. 갖고 있던 현금이 있어요. 네. 현금 시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야 잔액을 계산할 때 네네. 내가 지금 얼마부터 시작했어.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2,50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바꿀 수 있겠죠. 2,500만 원 아니야 사실? 25만 원이었어. 네. 어이구. 공을 너무 많이 넣었어. 네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현금 기초에 대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설명드릴 거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게 보니까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금 출납장에서 현금 지출이나 현금 수입으로 등록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하고 상세 내역을 눌렀을 때 이 출납장 정리한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제 그렇게 구분이 출납장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인 건 이제 뭐 다른 데서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자료가? 지금 이제 바로 다음 메뉴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네.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네. 현금을 사용을 했는데 네네. 증빙이 있는 경우잖아요. 네네.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 영수증 내역을 홈택스에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네네. 그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메뉴에서 내역이 가져와져요. 아. 그럼 이거 네네. 현금 영수증도 현금 사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입력이 현금이기 자동으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메뉴 한번 가볼게요. 네.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메뉴입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이 사용분 정리 이게 왜 붙어 있냐면 네.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사용분이. 내가 돈을 썼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내역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네. 상단에서 기간 선택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가져오기 버튼 통해서 최근 내역 네, 가져오기, 최근 내역 가져오기. 네,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장 정리랑 똑같아요. 다 네. 똑같이 생겼어요. 네. 연필 버튼 누르면 화면이 펼쳐지고요. 네. 여기서 키워드, 거래처 직원 관련 프로젝트 입력해 주시고 메모 있다면 내역에 입력해 주시고요. 네. 세금계산서, 파일, 기타 증빙 첨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막혀 있죠. 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 자체가 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중복으로 하시면 안 돼요. 피곤해져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홈택스에서 왜 이 건 뭐냐 네네.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 국세청에서. 네.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사실 계좌 이체한 거야. 아, 그러면 네네. 통장 정리에도 있고 현금 영수증 정리에도 있네. 중복으로 처리가 그러면 되겠네요. 중복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두 개 네네. 다 입력을 하면 네네. 그런 경우에 숨기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통장 내역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통장 내역만 하셔도 되고 네, 반대로. 통장에서 숨기시고 현금 영수증에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타 증빙관리 전체 메뉴입니다. 네. 네, 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기타 기타 증빙관리 증빙. 전체. 네. 네, 이게 왜 전체인가요,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네네. 질문이에요. 네. 네, 지금 요 정리에 있는 회계관리 정리에 있는 기타 증빙관리 전체는 네. 관리자께서 사용하시는 메뉴예요. 네네. 일반 직원분들께서는 요 포털에 나의 기타 증빙이라고 있어요. 개개인끼리 따로 있는 건가 네, 보네요. 내가 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핸드폰에서 업로드한 내용들을 나의 기타 음, 증빙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기타 증빙 관리 전체는 그렇게 직원들이 올려놓은 기타 증빙들 모두를 관리하는 메뉴. 아, 그러니까 올리는 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서로 각자 나의 기타 증빙을 올리지만 그걸 다 모아서 보는 게 기타 증빙 관리 전체다. 네, 그래서 관리자가 갖고 계셔야 하는 메뉴 권한이고요. 네. 여기서도 새로운 파일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보면 요 상단에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조회되면 요 목록에 나타나고요. 보면 이렇게 잘 입력이 되어 있네요. 네. 10월 24일에 회사 카드로 병원 다녀옴 네. 영수증 딱 5천 찍어서 원짜리 네. 영수증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네네. 네, 요렇게 이제 기타 증빙, 요래서 기타 증빙이에요. 아, 네네. 뭐 세무계산서도 아니고 네. 없지만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네. 사진 찍어서 네, 핸드폰으로 찍을 수 네, 있으니까요. 핸드폰에서 우리 시스템 로그인 하셔서 기타 증빙 메뉴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찍어주시면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타 증빙 관리 들어온 거는 전자결제 네. 작성하면서 수출 결의하시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통장 정리하실 때도 기타 증빙 파일 보셨었죠? 네. 첨부해서 관리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첨부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신규 등록 한번 해볼까요? 네. 핸드폰에서는 사진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요. 네. 신규 버튼 누르면 PC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에 이제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면 지금 PDF 파일 첨부된 상태고요. 네. 이 증빙이 언제냐, 어떤 거냐, 문서다. 상대처 있다면 상대처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계약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500만 원짜리 계약서다. 네. 그래서 땡땡 물산 500만 원 계약서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 비고 있다면 비고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기타 증빙을 추가했습니다. 네. 저 공유 여부라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공유 여부가 뭐냐면요. 네. 얘가 있고 아니오가 있는데요. 요 아니오로 선택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 지출 결의하실 때 네네. 전자결제 사용하시잖아요. 전자결제 사용하시면서 지출 결의하실 때 내가 올린 기타 증빙 문서를 나만 사용할 거야. 아, 다른 사람은 첨부를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네네. 하면 공유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 값이고요. 네네. 요거는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거 내가 대신 올려주는 거야. 네네. 라든지 그런 경우에 얘 눌러주시면 네네. 다른 사람이 해당 기타 증빙 파일을 사용해서 증빙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받을 어음 메뉴입니다. 네. 상단에서 요 조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조회되면 요 목록에
어떤 어음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선택해 주시면 하단에서 해당 어음의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음 추가하거나 선택된 어음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 누르면 깨끗하게 비워졌죠. 네. 여기서 거래처 어디서 발행하는 거냐. 네. 키워드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네, 등록된 거래처 불러와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언제 받았어? 만기일이 언제야?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어음이 얼마짜리 어음이야? 2천만 원짜리야. 네.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필수값 입력된 거고요. 네. 이제 발행처라 발행일 있다면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프로젝트 있다면 선택해서 프로젝트 묶으실 수 있고요. 네. 관련한 파일 있다면 파일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거를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할인했어, 외상담보 제출했어, 배서했어, 보관 중이야 내용 있다면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바드러움으로 저장을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급어음 바드러움이랑 똑같죠? 네. 똑같이 생겼어요.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네. 조회한 내용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선택된 어음 내용을 아래 하단 상세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택된 것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하시고 저장하실 수 있고요. 네. 추가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어음은 제가 발행한 어음이죠. 그쵸. 네, 어디 거래처에게. 다파라에 네. 오늘 발행했고 만기일은 8월 말일이야. 어음 정보들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네. 1000만 원짜리 어음이고 프로젝트 있다면 초성 입력해서 프로젝트 짝꿍 지워 주실 수 있고요. 네. 관련한 파일 있다면 파일 첨부해 주실 수 있어요. 비고 영역에서 해당 어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어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급어음까지 됐고요. 네. 통장 정리 담당 지정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지금 통장 정리 담당 지정 들어왔는데 이 통장 정리랑 똑같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조금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아, 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네요. 네네, 다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고.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이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에 로그인 해보면 될 것 아,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김유신 계정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김유신한테 몇 개를 뺄까 봐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지금 하나, 여기도 빼주고, 3개만 빼요. 네, 세 개만 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대로 빠졌는지 볼게요. 네, 잘 빠졌네요. 어이구, 다 뺐나 보네요. 하나만 주겠습니다. 국민 메인 매출만. 김유신, 부터 무기한으로. 네. 네.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를 바꿔서 왜 이렇게 됐을까? 알트 탭 누르셨나요, 혹시? 네. 음. 김유신님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이제 담당 지정을 했죠. 네. 들어오면 하나만. 이렇게 내가 부여받은 국민 메인 매출 하나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통장 정리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카드 정리도 담당 지정 받은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유신님은 카드 정리 담당 지정을 받은 게 없는 거죠. 네.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요. 이렇게 여러 개 카드가 있지만 나는 지금 삼성 일반 카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담당 지정 메뉴에서는 내가 담당인 카드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정리하는 방법은 카드 정리, 통장 정리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건이 1년이나 너무 오래 많아가지고, 걸리나 보네요. 네. 매출대금 키워드에서는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입출금이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중간중간에 월계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월별로 합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신 내용은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세트 메뉴 계정별 입출금장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보면요. 똑같이 상단에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지금 요 계정별 원장에서는 모든 계정이 다 나타났거든요. 네. 사용하지 않든 모든 계정이 다 나타났는데 요 계정별 입출금장에서는 입금이 이렇게 됐고 출금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계정 과목만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펼쳐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세 내역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계정별 입출금장 메뉴였습니다. 네. 계정별 집계장 메뉴입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 좌측은 입금된 내역, 우측은 출금된 내역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입금은 이렇게 돼서 총 합계가 이렇게 됐다. 출금은 합계가 이렇게 됐다. 보면은 출금보다 입금이 많네요. 너무 네, 좋네요. 좋죠. 네. 이러면 좋은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엑셀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요. 네. 상세 출금장, 상세 입금장이 있는데요. 네. 출금장은 출금 내역만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출금 내역만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입금장은 입금된 내역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메뉴입니다. 네.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되게 중요한 네네. 메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1년 조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네. 요 목록 오른쪽으로 관리 항목, 직원, 거래처,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하실 때 그 정리 영역에 네. 거래처, 직원, 프로젝트, 관리 항목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연필 버튼. 요 부분, 네. 정리 내역. 요 부분을 입력을 하면 네. 요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메뉴에서 그 입력된 내용대로마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접대에 보시면 접대로 얼마나 썼다. 영수증 용지라는 관리 항목으로 어떻게 됐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 항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직원 눌러보면요. 강감찬으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강감찬 직원이 커피를 얼마나 먹었네? 네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거래처 보면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매출대금, 수금, 매입대금, 지급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접대비를 거래처를 건다. 이 거래처에는 네. 얼마나 했다. 네네.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프로젝트별로 수금이나 지급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이었고요. 똑같이 세트 메뉴로
출금장, 입금장이 있는데요. 네. 입출금 따로따로 보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 항목 직원 거래처 프로젝트 있는데요. 여기서는 출금장에서는 출금된 내용만 보시는 거고요. 네. 입금장에서는 입금된 내용. 똑같이 입금된 내용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통은 통장인가요? 네. 통은 통장, 카는 카드, 현은 현금, 어는 어음, 외는 외화 계좌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 이게 숨어 있는 꿀팁 같이 이렇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귀엽네요. 귀엽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출 계좌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가져오기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별로 지금 원금이 이 정도에 이자 금액 어떻게 됐고 이율이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다. 네.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엑셀 업로드로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네.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네. 이게 은행별로 요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아, 이게 네. 또 그리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게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얼마가 나간 건지 아니면 네. 이자만 얼마가 나간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엑셀로 관리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져오기만 지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외화 계좌 보시면은요, 이제 외화 계좌만 따로. 여기서 이제 따로 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출금 입금이 좀 이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고, 이때 매매 기준으로는 얼마고, 이제 환산하면 출금한 잔액 얼마, 입금한 잔액 얼마다. 이렇게 이제 외화 계좌 관리 포인트 갖고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신 내용은 엑셀 네네. 지금 요 계좌는 엑셀 업로드 업로드네요. 기능을 좀 네네. 사용을 하고 있네요.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네요.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회계 관리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그래도 전 생각보다 쉬웠어요. 생각보다 해주셨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네,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네.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아무튼 이제 회계관리 설명을 드렸고요. 또 쭉쭉쭉 다른 메뉴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